안녕하세요. 뷰티마스터 윤지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 공부 이제 함께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주제는 맨 처음 미용실에 출근했을 때 해야 될 것들,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많은 연습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손의 감각이 아직은 서투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시술을 바로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청소나 정리, 물품들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준비를 빨리빨리 도와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치 파악이나 샴푸 같은 기본 테크닉을 배우곤 합니다. 청소와 정리 같은 것은 샵의 규모에 따라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도 해요. 그리고 샴푸도 샵마다 추구하는 스타일과 샴푸대의 방향이 옆 샴푸를 하게 되어 있는지 뒤에서 샴푸를 할 수 있게 되는지에 따라서 테크닉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 정리나 물품 위치를 파악하고 샴푸 교육을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면서 고객님을 응대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친절하게 어느 동선으로 이 고객님을 안내하고 가운을 어느 시점에 입혀서 샴푸나 담당 선생님의 자리 안내까지 여러 가지 고객 응대에 대한 스킬을 키우고 나면 이제 직접적으로 디자이너 선생님들과 인턴 선배분들 사이에서 활동을 좀 더 많이 하는 시기가 오는데요. 그 단계에서 이것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 샵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여러 가지 시술을 하시는데요. 그 시술을 하기까지의 준비 단계에서 시술의 준비를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효율적으로 펌 준비하는 법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펌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체크해 볼까요? 펌을 하려면 우선 펌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펌제가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깨 케이프를 준비해 줍니다. 어깨 케이프를 두를 때 타올을 안쪽에 대고 두르는 경우도 있고요. 목만 감싸는 밴드를 쓰고 어깨 케이프를 하는지 아니면 케이프를 하고 그 위에 타올을 두르는지 이 샵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혹은 내 담당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로 어깨 케이프를 하는지 그런 것까지 꼼꼼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샵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순서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들이 생겨나게 돼요. 처음에는 좀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그럴 때가 되면 초급 때에는 마음은 조급해지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단순한 업무인데도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손을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펌을 하게 되면 약 처리를 해야 하죠. 이 약 처리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고객님을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어떤 펌을 하겠다 진단이 내려지면 그 내용을 인턴에게 전달을 해서 그 시술의 준비물을 준비를 해오게 되는데요. 약품의 정보나 로트의 크기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머릿속에 메모리를 해놓는데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약을 바르겠죠. 그러면 지시하신 약품, 약을 골고루 펼쳐줄 빗질 도구, 그리고 열처리나 방치할 때 쓸 비닐캡이나 랩이 필요하겠죠. 루트, 고무줄, 파지, 그 고무줄 자국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한 스틱을 준비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펌 준비가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교육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펌을 준비할 때 모발의 길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기본적인 로트의 길이가 1호부터 8호까지 준비되어 있고 뿌리펌 루트 같은 것들 때문에 종류가 참 많은데 이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선 한 바퀴 말 거예요, 두 바퀴 말 거예요. 이렇게 범위가 크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길이의 단차가 많이 나는 모발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 짧은 단발머리도 생각해보면 머리를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이 목에서 가까운 부분은 상당히 짧잖아요. 머리 길이가 이래요. 여기선 이렇고 여기선 이렇고 여기선 이렇고 겉머리는 또 쭉 길어요. 일관되게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럴 때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메인 호수를 지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은 그게 기준이 되면서 짧은 머리는 그거에서 점점 짧게, 긴 머리는 그것보다 약간 더 크게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오늘 저의 수업을 듣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몇 호 위주로 준비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전에는 너무나 무섭게 알아서 해오라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선배들이 흘겨보고 그래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모르는 부분 솔직하게 물어보고 거기에 답을 듣고 그렇게 손발을 맞춰갔을 때 거기서 오는 케미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시고, 선생님들도 웬만하면 어떤 스타일의 어떤 옷들을 주로 쓸 거니까 그거 위주로 준비해 주세요. 아니면 네이프에 짧은 머리가 몇 호 정도까지 쓸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초급 단계에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손발이 많이 맞아지고 1, 2년 일을 하고 나면 그런 말들이 이제 사라지고 편안해지는 시기가 오는데,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 단계긴 해요. 그걸 일일이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힘들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롯들을 준비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언지를 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롯드 길이에 적용하는 롯드의 감각을 빨리 키워내면 키울수록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교육을 위해서 롯드하고 종이 끝을 이렇게 잘라왔어요. 그리고 자를 준비해왔어요. 이 롯드의 한 바퀴의 지름이 몇 센치인지를 알아야겠죠. 지금 이 롯드는 1호예요. 한 바퀴 하면 처음에 이 시작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둘렀을 때 처음에 시작된 이 부분과 닿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한 바퀴인 거예요. 이 한 바퀴 지점에서 제가 이 종이를 접어 볼게요. 자, 이게 그러면 한 바퀴의 센치인 거예요. 종이가 접힌 부분을 이렇게 센치를 재보았더니 약 6cm라는 이 길이가 1호 롯드의 한 바퀴인 거예요. 한 바퀴 반이면 9cm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인의 손가락의 길이를 재보셔야 돼요. 손톱은 길이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할 수 있으니까 손가락만을 잽니다. 밑에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쟀더니 저는 검지손가락 길이가 7.5가 나왔어요. 1호 롯드의 한 바퀴가 6cm였잖아요. 한 바퀴 롯드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손님 머리가 제 손가락 길이 정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렇게 말아서 뿌리까지 이렇게 넣고 나면 롯드를 말았을 때요. 뿌리 가까이 말았지만 이 뿌리 부분과 롯드가 감기기 시작하는 지점이 약간의 2-3cm 정도의 간격이 생겨요. 롯드의 크기마다 조금씩 그 간격이 더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여기에 이 회전하는 면부터 한 바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롯드가 작으면 두피에 쫙 붙어서 뿌리부터 강하게 곱슬이 나오게 되는데, 롯드가 크면 클수록 뿌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 부분 때문에 조금씩 컬이 더 느슨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롯드를 준비할 때요, 한 바퀴 정도를 예를 들었을 때 작은 롯드는 그 길이에 맞게 준비하는데, 보통 작은 롯드라고 하면 7호부터 중간 롯드가 5, 6호까지 정도니까 7, 8, 9, 10 이 정도는 그 롯드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 1호의 한 바퀴가 6cm였잖아요. 그러면 2cm를 더 해야지만 진짜 한 바퀴가 나오게 돼요. 한 바퀴를 강하게 조여주는 한 바퀴를 말 때도 있지만 C커브 정도의 느슨한 한 바퀴를 말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모발이 6cm의 길이에서 이 1호를 말아주면 한 바퀴가 딱 느슨하게 형성이 되니까 자연스러운 컬이 나오는 거고, 조금 더 탱글탱글하게 안으로 쏙쏙 넣고 싶다 그러면 그 정도 길이에서 호스를 내려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손가락을 쟀잖아요. 제 검지손가락이 아까 7.5cm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선생님이 손님 머리 한 바퀴 정도로 다 말아드릴 거니까 롯드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주문했을 때 그 손님에게 다가가서 모발을 잡고 길이를 체크해야 됩니다. 고객님 모발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혹은 고객님 머리 한번 보고 준비해드릴게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멘트로 말씀드리고 만져서 손가락을 대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 몇 센치구나 이거에 대한 감각이 생겨서 그냥 알기도 하는데, 초급 단계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손가락 길이를 재서, 우리가 손가락을 이 안쪽까지 이렇게 잴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안쪽까지 했을 때는 내 손가락이 몇 cm인가? 저는 12cm네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늘려봤을 때 18cm라는 센티미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한 뼘을 하니까 저는 20cm가 나오네요. 간단히 내 손으로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길이를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1호로만 예를 들었는데요. 2호, 롤, 그리고 그 밑에 짜짜짜 여러 가지 로트들이 있으니까 연습 삼아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롤 중에 제일 작은 소롤이거든요. 제가 한번 또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딱 접어줄게요. 한 바퀴. 8cm가 조금 안 나와요. 고객님 모발이 약 10cm 정도가 되면 한 바퀴가 말려서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려나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처음부터 내 신체의 길이를 이용해서 그 길이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고 손님 모발에 따라서 어떤 로트를 사용해야 하는지 나중에까지도 이거는 계속 디자인할 때 쓰는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딱 C컬이나 C컬에서 반 정도 더 감았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되는지 2호는 이 정도 길이였을 때 1호는 이 정도 길이였을 때 뭐 롤은 이 정도 길이였을 때 그 감각을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로트에 대한 거는 숙제. 오늘은 워밍업으로 첫 단계라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실무로 계속해서 펌을 말고 염색을 바르고 오랫동안 교육을 진행을 할 거니까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상상을 해볼까요? 염색을 준비할 때 약을 선생님이 준비하시면 우리 똑같이 어깨 케이프, 여기서 다른 거는 이어 캡이에요. 어깨 케이프, 염색용 브러쉬, 그리고 믹스할 때 저는 믹서를 쓰는데 믹서를 쓰는지 통에다가 쉐이킹을 해서 약을 제조를 하시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센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진한 염색이나 탈색 작업을 할 때는요. 타올에 반을 적셔서 반은 건조 타월, 반은 젖은 타월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블랙 염색을 하신다 그러면 블랙은 컬러가 워낙 진하다 보니까 어디에 튀거나 이렇게 살짝 묻었을 때 컬러가 진해서 옷감이나 이런 데 좀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니까 차분하게 안전하게 발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바르다 보면 또 머리 기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바닥에도 막 떨어질 수 있지만 손님들 케이프에 너무 많이 묻어서 그게 의자나 이런 데도 막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순간적으로 빨리 닦아주거나 내 손이 손님들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잡아주거나 이럴 때 쓸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초급부터 완전 센스. 탈색도 마찬가지예요. 탈색도 이렇게 바르다 보면 피부나 어디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이 따갑고 또 어깨 케이프에도 많이 묻으면 작업 후에 조금 닦아서 이렇게 청결해 보이게 하는 게 좋거든요. 또 탈색약 묻어서 손 씻은 다음에 타월 준비하고 이러면은 조금 늦어요. 좀 번거롭잖아요. 손을 한번 씻어내고 또 와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하려면 젖은 타월 정도 접어서 놔두거나 트레이 옆에 보면 이렇게 골이 있어요. 요거 센스 한 가지 알려드리고요. 뭐 사실 요즘엔 저는 물티슈 써요. 근데 저는 1인 샵이니까 소비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서 간편하게 다 쓰는데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많아서 신경 쓰이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어쨌든 타월을 준비하는 거는 좋은 습관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렇게 뷰티마스터 윤지연의 아카데미 교육 첫 회를 워밍업으로 펌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초급 때는 간단한 것들도 많이 복잡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끔 한 번씩만 떠올려 보시면서 퇴근할 때 한 번씩 영상 보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일제 바르기 연습을 할 건데요. 초급 단계에서는 디테일하게는 잘 못 바르고 한 번에 바르는 유화를 할 거예요. 열펌제는 여러 번 나누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크림 타입 제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 말고 일반펌 할 때 약 골고루 발라서 유화하는 방법, 그 부분 체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뷰티러브 뷰러님들 화이팅!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